살해를 당했다면,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왜 밝히지 않는가?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이 살인범들에게 분명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판 춘향이가 그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업 때문에 회사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남편의 죽은 그 미스터리를 밝히지 않는 그 부인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네. 20세기 지나간 20세기 세계에서 파워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자분들, 위대한 여자 지도자들 타임즈가 밝혔습니다. 간디, 대처, 테레사 많은 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1세기 오늘은 또 한번 클린턴 힐러리를 비롯해서 사우스 코리아에는 박근혜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통령 본국 선거는 2년 남았죠. 네, 불교계 사람들은 박근혜를 지지를 많이 한다 그러죠. 네, 기독교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고, 어쨌든 좁은 땅덩어리에서 불교, 기독교가 양분되어 지지하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씁쓸합니다. 어쨌든 대구 쪽 803 공사 때문에 불교계 인사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불교인들이 많다. 주목하면서 이 방송을 계속합니다. 재미나는 노스코리아 얘기 좀 들리겠습니다. 남북대화. 지금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는데, 느닷없이 북한 매체들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뭔가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다, 그런 말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는 이명박 대통령을 악당이다, 폐륜하다, 네, 심지어 역도라는 표현까지 했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어떤 근거에서 쌀 5,000불을 받아먹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남북 대화 진행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 기자가 오랫동안 북한 체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느꼈고, 예전에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을 자택에서 만났을 때도 그런 말을 했듯이, 이 북한 체제의 움직임들을 볼 때, 특히 남한에 대한 그 전략들을 볼 때 완전 범죄 조직단들, 사기범들이 하는 수법과 똑같다. 네,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다 이렇게 페루나로 몰아쳤던 그들이 이제 와서 코너에 몰리니까, 경쟁 안에 봉착하니까, 네, 미국까지 북한 노스코리아 경제 창구를 무트를 막 봉쇄하니까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남한의 돈을 뜯겠다, 그런 전략으로 나오는 이 북한 행태를 볼 때, 본 기자는 노스코리아를 향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천안함 출구 전략의 시도이긴 하지만은 사과하고 배상도 하지 못하는 이 인간들이 끝까지 남한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이들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집단들인지 국가인지 반국가인지 불량 국가인지 이형 국가인지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저기 김정일 얼굴을 보십시오. 이 반점이 있죠, 얼굴에. 그런 경우는 보통 한의사들이 그런 말을 하대요. 간이 나쁘거나 신장이 나쁠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데, 저 얼굴 모습 분명히 간, 신장 기능이 좀 좋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만은, 하도 이놈들이 위장 전술 잡히기 때문에 진짜 간이 나쁜지, 아니면 연극 배우, 영화 배우 그 분장사들이 칠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에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본 기자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정일의 와병 중병설은 인정합니다만은, 김정은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되자 즉시 건강 회복이 된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을 볼 때, 본 기자가
말씀드렸죠. 김정일의 와병설은 쇼다. 쓰러지는 쇼다. 네. 북한 핵 문제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또 후계자 세습을 위해서 자체 내부 반동분자들, 반대 세력들을 함정을 파가지고 잡아내고 치기 위해서 일부러 아파트를 놓는, 쓰러져 들어놓는 그런 모션을 보였다. 본 기자의 추측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기자는 김정일의 저 모습을 쳐다보면서 저러한 인간들과 우리가 남북 하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탄하고 싶은 심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스코리아 백두산 화산 폭발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개가천선하여 남북 하해를 이루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데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그런 심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요한 뉴스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 초점이 됩니다. 네, 법원에 간 판사가 판결하죠. 네, 그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이 개인의 양심, 개인의 주관적 논리에 따라서 도덕심에서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판을 하거나 사회 상규에 입에되는 사회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 기자는 법관의 양심,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라. 개인의 양심이 법률의 양심과 충돌할 때, 개인의 양심이 법률의 양심과 충돌할 때 어느 케이스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수용해야 되느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관은 직업인입니다. 국가가, 정부가 인정한 법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률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나 일부 판사들이, 법관들이 법률 양심을 무시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 기자는 대한민국 소위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지난 8월달에 북한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왕래 잔입한 자에 대한 처벌 관계에 있어서 노스코리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소수 의견 판결을 한 판사가 있었다. 이름은 박시환. 저기 사진 한번 보시죠. 박시환 대법관 박시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했다. 특히 대법관 박시환 씨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다름없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도 북한과 상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단체라고 말할 수 없다. 네, 참 재미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과거에 대한민국과 전쟁을 치른 적이 있고 아직도 군사 대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해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박시환이라는 대법관이 아마 헌법상 국제법 우위설을 지지하는 그런 판단 아래서 국내법 시각에서 봐야 할 이 북한이라는 국가 개념에 대해서 좀 오판했다, 오류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다름없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네, 국가 스테이트, 주권, 그 영토, 국민, 그 3대 요소 등을 볼 때 북한은 엄연히 1948년부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창건된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금 입법, 사법, 행정부 어쨌든 간에 조직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인민공화제, 독재, 공화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국가임에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본 기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법 의서에서 보면은 국가라고 할 수 있고, 특히 1991년 유엔 가입을 했으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볼 수 있다. 우리는 특히 77 선언을 통해서 1988년입니까? 89년입니까? 그때 77 선언을 했죠.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다음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됐습니다. 2000년에는 6.15 공동선언, 또 그 다음 노무현은 7.4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과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은 분명히 국가에 준하는 실체다. 더욱이 그러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국가 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북한, 노스코리아가 비록 국가라는 개념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국제법상 엄연히 우위설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국가이지,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그 국가는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반국가 단체다. 반국가 단체라는 그 인정이 부정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예전 판결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희환 대법관이 북한을 향해서 북한 그 자체가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 판시에 대해서 봉 기자는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나 중국,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있지 않고 38도선을 가로지른 상황에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다. 특히 휴전 협정이 유효하다.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봉 기자는 박 대법관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없다는 그 판시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없다는 것이 봉 기자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2010년 오늘 이 시간까지 무력적과 통일 전략 전술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비록 통설일지는 몰라도 학자들의 통설일지는 몰라도 반국가 단체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교민들에게, 동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인민공화국이나 독재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우리 동족이다. 통일의 대상이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그들은 고려 민주연방제를 주장하면서 계속 오늘까지 우리 남한을 교란시키며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실정법 위반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국가 단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점을 우리 교민들이 참작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기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남북 하회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으나 반드시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는, 만날 때는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친북 세력들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잠입, 왕래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북한 관계는 비록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가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자유 수호를 위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국가보안법을, 행법을 우리는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일부 몇 사람들이 북한 왕래 그 자체를 합법화시키고 북한 그 체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로 인정할 경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대북 정책들이 모두 교란을 일으킨다. 이런 점에서 특히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친북 좌파들을 동조하는, 고무 찬양하는, 묵인하는 그런 행각을 보인다면 문제가 있다. 아무리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한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민이 국가 존립 안전을 중시해야 되며 특히 국민의 생존